자, 보자. 이게 이제 전기화학 그 문제들에서 또 중요하게 그 다뤄지는 게 배터리들이에요. 왜 뭐 이렇게 뭐 요즘은 그냥 편의점 같은 데서도 이게 막 저런 그 전기화학 배터리들을 살 수 있죠. 뭐 쉽게 얘기하면 휴대전화 충전하는 뭐 리튬 아이온 배터리부터 해서 다양한 배터리가 있고 목적에 맞게 사서 쓰잖아요. 그때 그 녀석들 역시 전기화학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로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아주 전통적인 르클랑쉐셜입니다. 르클랑쉐셜. 그래서 이게 프랑스 사람이라 발음이 이렇게 좀 어려운데, 이 르클랑쉐셜이라고 하면 이게 좀 뭔가 싶잖아요. 얘가 바로 그 유명한 건전지입니다. 건전지란 말 있죠? 그 건전지가 바로 이 르클랑쉐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공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공학적으로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래서 그게 교재에는 그림 1번이라고 예쁜 그림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냐면은 이게 교재에 이렇게 예쁘게 프린트된 그림은 사실 보기는 예쁘지만 이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거를 필요한 부분만 내가 이렇게 이제 따서 이 도식화해서 그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건전지를 떠올리고, 건전지 뭐 마트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걸 건전지가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 그거를 만약에 내가 칼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탁 절반을 내서 쫙 펼쳤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건전지 한 동을 사다가 내가 그냥 안전한 방식으로 이렇게 딱 커팅을 해가지고 쫙 펴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그렸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공학적인 장치들이 붙어 있지만 가장 핵심 정보만 넣고 보면 요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뭐냐? 우선 첫 번째, 흑연 막대기가 들어 있습니다. 진짜로 흑연 막대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어릴 때 진짜 주변 친구들이 진짜 건전지 사서 뜯어보는 애들도 있었어요. 진짜 건전지 뜯어본 적 있어요? 진짜 뜯으면요, 연필심 들어있어요. 진짜로. 뜯어서 딱 열면 연필심이 요만한 게 들어있습니다. 얄푸리한 게. 그래서 그 연필심을 흑연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걔를 중심으로 주변에 뭔가 뭐가 붙어 있냐면 주변에 축축한 흙, 예, 흙 알죠? 흙의 질감 알죠? 축축한 흙이 이 흑연봉 주변에 발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뭇가지 하나를 준비한 다음에 땅 파면 흙 나오잖아요. 흙 딱 떠가지고 톡톡톡톡 이렇게 뭉쳐놓은 거라, 이런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이해되죠? 공학적으로 어떻게 생긴 건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막대기에다가 축축한 흙을 이렇게 탁탁탁 발라놓은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건전지의 구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축축한 흙이 뭔가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축축한 흙이 뭐냐? 바로 흑연 있죠? 이 흑연봉을 가져다가 가루를 내요. 흑연 가루를 만들고, 에메노트라고 하는 놈도 원래 고체거든요. 이 놈도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요 물질하고 요 물질을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가루를 섞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AQ 뜻이 뭐예요? 수용액이죠? 그 수용액을 쏙 트니까 뭐예요? 적셔 놓은 것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흙 가져다가 물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당연히 물하고 흙이 섞이진 않죠. 물하고 흙이 완벽하게 용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모래 표면에 물기가 묻어가지고 축축해지잖아요. 딱 그 정도를 흑연봉에다가 발라놓은 거야. 그런데 이때 이 가루에 떨어뜨리는 물에 요런 놈하고 요런 놈이 살짝 섞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거 뭐냐면 이게 흙에다가 물을 부어서 약간 축축하게 만들 건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고 소금을 타놓은 소금물 같은 거, 아니면 조미료 타놓은 조미료물을
거기다가 흙에다가 부어가지고 촉촉촉 이렇게 해가지고 쫀쫀하게 만든 거라 이런 얘기야. 그거를 나무 막대기에 이렇게 딱딱 붙인 것처럼 이렇게 생긴 가루에다가 요런 놈들이 섞여 있는 수용액을 떨어뜨려 가지고 촉촉하게 적셔 가지고는 얘 주변에 말아 놓은 거야. 그러면 이대로 두면 가만히 있다 보면 여기 흙들이 추룩추룩추룩 떨어질 수도 있잖아. 떨어지지 않도록 아연으로 껍데기를 한 번 더 밀봉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구조가 뭐 심각하게 복잡하지 않죠. 예, 그거를 단면도로 그린 게 그림일이에요. 알겠죠? 보면 막 조금 더 복잡한 구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목적에 의해서 다른 장치들이 덧대 있는 거고 어쨌건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거다. 알겠죠? 거기에 건전지를 사면 어딘가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있죠. 어딘가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쪽을 뭐냐면은 전선으로 연결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 해놨을 때 스위치 온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불이 반짝반짝반짝 한다 이런 거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때 이놈은 바로 건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의 건자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말랐다라는 뜻이거든요. 말랐다? 이게 전기화학적인 상호작용이 되려면 수용액은 사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필수예요. 물이 없이 전기화학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이 꼭 있어야 이 건전지로 실용적으로 만들기가 쉬운데 여러분 건전지는 생각해 보세요. 쓸 때 조심하게 씁니까? 막 씁니까? 막 쓰죠. 그럼 예를 들면 잘 봐. 이거 안에 액체 들어있잖아. 액체 들어있는데 막 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줄줄 셀 거 아니야. 이건 실용적으로 매우 편해, 매우 불편해? 불편하겠지. 아, 네. 아니, 뭐가 줄줄 세면 좋아? 그렇죠. 그러니까 건전지는 수용액이 반드시 필요한데 들고 다니다가 줄줄 세면 좋다 안 좋다? 매우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줄줄줄 세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줄줄 세지 않게 만들어줘요? 수용액은 수용액으로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흙에다가 뿌려가지고 축축한 상태로만 만들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축축한 흙 상태에서는 물이 줄줄 새어나오지 않을 수 있죠. 딱 그 정도로만 수용액을 조절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패킹을 딱 해놓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들어있는 수용액이 빠져나오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유통기한 한참 지날 때까지 건전지 써본 적 있어요? 안 써봤구나. 예를 들면 이 건전지 넣어서 작동하는 간단한 도구들 있잖아요. 그럼 건전지 넣고 쓰다가 이게 대충 쓰다가 어디 방치해둬서 몇 개월 몇 년 두다가 그거 다시 꺼내본 적 있어요? 꺼내면 그 건전지를 그 들어간 곳 딱 열었을 때 거기에 뭔가 줄줄줄 새어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건전지가 유통기한 이상 쓰게 되면 안에 있는 수분이 일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럼 빠져나올 때 물만 빠져나오겠어요? 이런 애들도 같이 딸려 나오겠어요? 같이 딸려 나오면서 건전지 주변에 뭔가 소금기가 허옇게 끼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이 물과 함께 같이 빠져나오는 경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건전지는 심한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유통기한이 오래 지나거나 하면 안에 수분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수분을 최소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얘를 전지 중 건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캐소드. 자, 캐소드는 산화되는 거예요? 환원되는 거예요? 환원 전극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자, 여기에 축축하게 적셔 놓은 것에 NH4Cl이 있었죠. 이 NH4Cl에서 NH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데 여기서 Cl 마이너스의 의미는 얘는
구경꾼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중요하게 반응을 하는 건 NH4 플러스거든요. 보이세요? 그럼 저 NH4 플러스를 여기다가 써요. 그러면 얘가 환원 반응할 수 있느냐? 네, 환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다가? 요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전체 앞뒤 반응에서 누구의 산화수가 변한 걸까요? 이 전체 앞뒤 반응에서 누구의 산화수만 변한 걸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수소의 산화수만 변한 겁니다. 여기서 수소 산화수 얼마입니까? NH4 플러스의 수소 산화수 1 플러스입니다. 질소 산화수 얼마입니까? 5 마이너스. 질소 산화수 그럼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입니다. NH3에서 질소 산화수 얼마입니까?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산화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그러면 누구만 산화수가 변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수소가 1 플러스에서 수소 기체가 되니 뭐가 되는 거죠? 0.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은, 아니 환원 반응은 여기서 진행이 된 거예요. 알겠죠? 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서 잘 보시면 1. 환원 반응의 알짜 반응이 결국 뭐란 얘기예요? 이 환원 반응의 알짜 반응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누가 누구로 환원된 겁니까? H 플러스가 수소기체로 환원된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알짜가 이건데. 그리고 이 반응은 여러분 보세요. 어려운 반응이에요? 전기화학 반응에서 흔히 보던 반응이에요? 전기화학에서 흔히 보던 반응인데 이거 쓰면 되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거 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할까요? 수용 액상이 있어야 됩니까? 모두 수용이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하겠어요? 준석 왜? 왜? 준석아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하겠어요? 어차피 이거하고 이거는 전기화학적으로 똑같은 거니까 건데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왜냐? H 플러스는 우리가 속성상 뭐라고 하죠? 산이라고 하죠. 산은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실용성 측면에서 위험합니다. 자, 아까 건전지 쓰다가 잘못 쓰면 안에 있는 거 새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줄줄줄 뭐가 새어 나왔는데 산이야. 그럼 어떻게 돼? 손에 닿으면 화상 있고 종이 같은 데 닿으면 불 난다고요. 그러면 상품을 팔았는데 사람 손에 화상 있고 불 나고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을 직접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양변에 더하기 NH3를 하는 거예요. 더하기 NH3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NH3가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 다음 더하기 NH3를 하면 H 플러스랑 결합을 해서 뭐가 되겠어요? 요놈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NH3의 속성은 뭐예요? 산이에요, 염기예요? 얘는 약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녀석은 뭐냐면 NH4 플러스는 약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용성이 올라가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알짜로는 수소의 환원이 일어난 건데 그렇게 하면 실용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변에 암모니아를 반응시켜서 NH4 플러스가 환원 반응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때 세 번째 생성되는 H2 가스 보이세요? 생성된 H2 가스는 상품적 관점에서 편리한 걸까요? 매우 불편한 걸까요? 자, 뭔가 상품을 샀는데 기체가 만들어져요. 어떤 상품에서. 그럼 기체가 만들어지면 기체는 기본적으로 부피가 커요, 부피가 작아요? 부피가 크니까 내가 어떤 상품을 사서 쓰는데 얘가 갑자기 부피가 점점점 커진대요. 매우 편리한 거예요, 매우 불편한 거예요?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성되는 H2 가스는 이것 역시 매우 비실용적입니다. 왜냐? 우선 첫 번째, 부피도 매우 클 뿐더러 전기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아연 고체판 등에 흡착하게 되면 여러분 전기저항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전기저항? 네. 물리 시간에 전기저항 배웠죠? 자, 금속은 전기저항 커요, 작아요? 금속은 전기저항 커요, 작아요? 작죠? 소금은 전기저항 커요, 작아요? 소금에 전기 흘러요? 그래서 소금은 전기저항 크죠?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전기저항이 작으면 전기가 잘 통하죠. 전기저항이 크면 전기가 잘 안 통하죠. 그럼 물을게요. 기체는 전기저항이 커요, 작아요? 자, 기체는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 잘 모르겠어요? 우리 곳곳에 발전소 많죠. 기체가 전기가 잘 흐르면 우린 다 감전돼 죽어 있겠죠. 우리 공기 속에 묻혀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공기가 전기가 잘 통하면 발전소 하나 가동하면 산을 전멸하는 거죠. 막 다 감전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못 하지? 생각하긴 했는데 살짝 예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 기체는 전기저항이 커요, 전기저항이 작아요? 전기저항이 매우 크죠. 매우 크죠. 그래. 매우 크니까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기체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연판 등에 만들어진 기체가 흡착되게 되면 전기 잘 안 흐르겠네. 전기 저항이 아주 커져서 전기 에너지 생산에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전기 에너지 생산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소 기체가 단순히 뭐 기체에서 부피가 크다 작다 뭐 뽀글뽀글하니까 보기 좀 애매하다 뭐 이걸 넘어서 사실은 전기화학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만들어진 수소 기체를 내비둬야 되겠어요? 수소 기체를 없애버려야 되겠어요? 수소 기체를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되는 수소 기체를 없애기 위해 MnO2 등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러한 MnO2를 특별히 디폴러라이저, 우리말 번역은 감극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넣어주면 무슨 반응이 벌어지느냐? 이런 반응이 벌어져요. 두 개가 반응하면 Mn2O
고체가 만들어지고 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기체가 남아있어요? 기체가 싹 없어져요? 기체가 남아있어요? 기체가 싹 없어져요? 기체가 싸그리 없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됐죠? 그래서 요게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캐소드는 환원 전극은 자유전자를 생산해요, 자유전자를 소비해요. 자유전자를 지금 이런 식으로 소비하죠? 자유전자를 소비하니까 배터리에서는 플러스 극이 돼요, 마이너스 극이 돼요?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 톡 튀어나오는 흑연봉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알겠죠? 되십니까? 됐죠? 그 다음 자 여기 지울게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캐소드 했으니까 두 번째 뭐겠어요? 에노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에노드는 산화호는 뭐예요? 산화죠. 그리고 자유전자 어떻게 해요? 자유전자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뭐예요? 마이너스 극이죠. 그래서 이 아연이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다가 아연 솔리드가 아연 2 플러스의 전자 두 개를 내어놓는 방식으로 에노드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러면 캐소드 있고 에노드 있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세 번째 전체 반응식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반응식은 산화 환원 두 개 더하면 되죠. 바로 뭐냐면 요 놈하고요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건전지는 공학적 이유 때문에 어떤 반응도 관여해요. 얘도 관여하죠?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더해 주셔야 돼요. 건전지에서.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더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이게 나타납니다. 짜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반응식이 복잡해 보이는데 이유는 그냥 산화환원 반응식만 고려된 게 아니라 요 디폴러라이저 반응까지 같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르클랑 셰셀 반응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반응식에서는 누구의 산화수가 바뀌죠? 이 전체 반응식에서는 바로 ZN 이 0가에서 2 플러스가 되죠. 0가에서 2 플러스가 되는 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바로 산화죠? 그러면 이때 누가 환원돼요? 전체 반응식에서? 전체 반응식에서는 희한하게도 망간이 환원합니다. 왜? MnO2라고 하면 망간 산화수 얼마예요? 망간 산화수가 4 플러스죠? Mn2O3라고 하면 망간 산화수가 뭐가 됩니까? 얘가 3 플러스가 되죠? 왜냐하면 산소는 항상 2 마이너스니까. 그럼 망간 입장에서는 4가가 3가가 되는 거니까 얘는 산화의 환원이에요?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원리적으로는 누가 환원이 되냐면 수소가 환원이 돼야 되는데 감극제 때문에 망간이 환원하는 이상한 반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게 르클랑 셰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됐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주문에요. 안녕. 수요일날 오세요.